저는 지금 동창회 회장 김정선이고요. 오늘 연사는 우리 도삼주 박사, 원래 공학 박사인데 이 소셜 연금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전부터 발표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또 유튜브도 올려놓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도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공대 전자공학과를 1988년에 졸업하고 한국의 그 유명한 카이스트에서 석사, 그리고 2000년에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3년부터 보스턴에 있는 뉴안스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시니어 프린시펄 스피치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고 그 전에는 스피치웍스 인터내셔널 상사죠. 한국통신연구개발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지체를 하지 않고 우리 도 박사님이 한 45분, 50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예, 예, 도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시작은 이제 제가 궁금한 내용들, 제 관점, 아직,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한 사람이죠. 그죠? 50대 중반에. 아직 은퇴를 안 한 사람을 기준으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본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설명을 좀 했는데, 사실 딱 소설연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주위에 많이 보게 되는 뭐 신문 기사나 어떤 칼럼이나 아니면 요새 유튜브 비디오나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용들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오해하나 이런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셜연금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할 시간은 없고요. 왜냐하면 유튜브 비디오만 해서 3시간짜리니까 그럴 시간은 없고 그냥 그런 각각의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디스클레이머고요. 제가 이거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업을 삼은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공학을 하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것도 꽤 자세한 설명이긴 한데 사실 소셜연금에 대한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뭐 수천 개가 넘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었고요. 가셔서 보스턴 소리내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제가 만든 그 비디오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러면은 그 비디오에 가셔가지고 그 밑에 설명에 보면은요, 약간 그 요약 설명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고 거기에 보고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뭐 비디오를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다 안 보셔도요. 너무 많으니까. 예, 우리가 주로 그 정보를 어디서 구하나, 뭐 신문이나 뭐 인터넷 게시판, 뭐 주위 사람들한테 묻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다 짧게 질문하고 또 짧게 대답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보 교류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복잡한 내용들을 알기는 좀 힘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미국 생활에 대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가 저도 그렇지만 아직도 영어가 좀 불편하고요. 한국말이 훨씬 쉬우니까. 그다음에 또 그 영어를 잘 하시는 분도 여기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생소하고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하고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소셜 오피스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담당자한테 좀 물어보거나 또는 미국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어떨 때는 또 그 사람들은 그 소셜 연금 자체는 굉장히 잘 알겠지만 한국인의 경우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주위에서 찾아볼 때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소셜연금 자체가 이제 복잡한데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즉석에서 잠깐 질문하고 뭐 답하는 거 그냥 적당히 그 자기 기억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기 기억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해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로서는 굉장히 그 놀랄 만한 거는 이런 그 신문 칼럼이나 또는 유튜브 비디오 중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회계사나 또는 뭐 세무회계 법인의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더군다나
소셜연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틀리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을 봤어요. 유튜브 비디오만 해도 그렇고 신문 칼럼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행히도 우리 주위에 한국어로 된 좀 좋은 전문가들이 만든 좋은 정보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정보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별 책임 없는 사람들이 만든 게 너무 많아서 그 인터넷에서 이런 정보를 보실 때 아,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조금 더 어쨌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소셜 연금에 대한 몇 가지 요약인데 이것도 뭐 다 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크게 얘기해서 소셜 연금에는 은퇴 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연금, 그죠?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 근로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족이 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또는 뭐 노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확인하는 얘기도 있고, 뭐 세금이 어떠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 국민연금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소셜 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떨 때는 소셜 텍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소셜 텍스하고 메디케어 텍스를 합쳐서 사실 다 얘기하면서 사실 그걸 파이카 텍스라고 부르는데 말은 소셜 텍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소셜 텍스만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지 이걸 좀 구별해서 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납부가 되거든요. 그죠?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해서 그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 정산해 가지고 그 세금 보고할 때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 때 세금 계산 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때 본인이 이 세금을 내야 되죠. 파이카 텍스를 내야 되죠. 셀프 인플로이먼트 텍스라 그래가지고 이걸 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면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일해서 돈 번 것들을 비용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뭐 수익이 거의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거의 안 하고 또는 이게 내 근로소득이 아니고 비즈니스 인컴이다 또는 투자소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셜 텍스를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당장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60 근처도 되면서 이제 은퇴도 좀 생각해보고 이럴 나이가 되면은 그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연금을 얼마 받지 하고 찾아보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없어요. 그 연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세금을 낸 게 없으니까 그렇게 놀라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연금 자격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10년 이상 소셜 텍스를 내야 된다. 또는 뭐 40 크레딧 이상을 받아야 된다. 또는 뭐 분기당 1크레딧을 받아가지고 10년을 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거 전에 찾아본 건데 한인 신문에도 보면은 여기 뭐 분기당 1크레딧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분기당 1크레딧을 받아가지고 그죠? 이걸 해가지고 이제 40크레딧 넘어야 소셜 연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은 이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40년 전에 규정이 바뀐 거예요. 원래 소셜연금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분기당 1크레딧을 줬었습니다.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쌓는 거였는데 그래서 10년을 쌓아서 40크레딧이 필요한데 이게 40몇 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분기별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1년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소득이 현재 기준으로 6,000달러쯤 되면 4크레딧을 받아요. 한 달만 일을 해도. 그러니까 40년 전에 바뀐 규정인데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한인 무슨 어디서 뭐 주최하는 무슨 설명회 이렇게 하면서 거기 전문가라는 사람이 글을 쓴 거 또는 뭐 어디 신문 기사 같은 거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누가 살아 할 때는 지금도 분기별 일크 대신에 말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바뀐 지가 언젠데 틀린 정보들이 계속 돌아요. 그 소리는 사람들이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찾아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들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틀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0년 이상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러면은 부부 공동 세금 보고하면 되는 거냐? 이거 세금 보고한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메인 근로자고 저희 와이프는 따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전업주부니까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 아내 입장에서 나중에 내가 소셜연금 어떻게 되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자기 앞으로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근로소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을. 근데 어쨌든 사람들 중에서는 세금 보고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게 이거구나. 이게 세금 보고가 이거구나. 이거 하면은 연금을 받는구나. 그래서 공동 세금 보고를 10년 이상 해야 되고 별도로 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해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10년을 일하면 소셜 연금을 100% 받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짐작컨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아마 이 10년만 채우면 소셜연금을 많이 받게 된다. 이 100%가 많다는 아마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소셜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구나. 다 받게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10년을 채워야 된다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만 채우는 건 사실은 미니멈인데 최소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것만 채웠다고 해서 소셜연금을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받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조금 받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채우면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오해하는 내용이죠. 또는 또 어떤 분이 질문할 때는 만약에 내가 5만 달러면 연금을 어떻게 받냐? 마치 내 현재 연봉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는 것처럼. 뭐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비슷하게 비례는 하긴 하는데 사실은 기간이 또 필요하죠. 내가 5만 달러로 그러면 최근에 10년만 일한 사람과 20년이 일한 사람이 30년이 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연금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봉이 10만 달러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지난 30년 동안,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정말로 그때 1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사실 드문 일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옛날엔 좀 적었다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10만 달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10만 달러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최근에는 적당히 비슷하게 늘어나긴 했지만 옛날에는 일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근로소득이 10만 달러다 이러면 얼마쯤 연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가 다 다르다고요. 그죠? 이 경우가 다 다르죠. 그래서 옛날의 소득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10만 달러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옛날에 10만 달러 받았다는 게 아니라 30년 전에 10만 달러 받았으면 지금은 뭐 2, 3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이게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렇게도 그런 것도 사람들의 좀 헷갈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기서는 용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PIA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준 월 연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은퇴 기준 나이 FRA라고 부르는 Full Retirement Age 그 요 나이 때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보다 빨리 받으면 연금이 줄어들고 늦게 받으면 늘어나죠. 그죠? 이건 대략 아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나이 기준 나이도 좀 변했죠. 옛날에는 65세였다가 66세로 됐다가 저 같은 사람들은 67세가 됩니다. 앞으로.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변하는데 요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받는 연금 수령액은 기준 연금액을 일단 구하고 요 PI 이 경우는 PIA죠. 기준 연금액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연금을 몇 살부터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증가압률을 곱하기 해서 이런 증가압률을 곱하기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산 방식이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 요건 그냥 환산금액 이해하려고 제가 잠깐 보인 거고 옛날에 이런 소득이 있었는데 이거를 환산해서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이거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고 만약 이 사람이 20년만 일을 했다. 이걸 옛날에 안 하고 그러면 이 20년 금액을 더하고 나머지 일하는 기간은 영원으로 해서 그죠? 빵원이 되는 거예요. 해서 35년을 나누기 때문에 그 평균값이 줄어들고 연금도 줄어들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평균값을 구해서 35년의 평균값을 구해서 PIA 기준 연금액을 구하는데 평균이 적으면은 자기의 평균 소득에 비교해서 많이 주고요. 90%를 연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 들어가면 32%, 이 구간에 15%. 이거 어떤 사람도 오해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요 구간이라 그러니까 1000달러 좀 넘으면 이 평균값이 1000달러가 넘으면 그거의 32%만 받냐? 그건 아니죠. 구간별로 이 구간 금액은 일단 90%다 주고 요 구간에 해당하는 것만 주는 거. 이게 방식은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텍스 브레이크 적용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금액이 좀 늘어나면 한 10,000달러까지 늘어난다고 보면은 10,000달러면은 내 평균 소득에 비교해 35년이에요. 평균 소득에 비해서 30% 정도를 내가 연금으로 받고 3,000달러, 3,100달러 정도. 그런데 내가 한 1,000달러 정도다 평균이. 그럼 한 900달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소득이라는 건 사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낸 소셜 텍스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낸 텍스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연금을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거죠. 내가 낸 돈에 비교해서 받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미국에 늦게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고 또 연봉도 좀 낮은 분들은 이 근처에 머물 수도 있거든. 이거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든 이 금액을 늘리면 늘어난 돈에 비교해서는 그 연금을 아주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제가 이런 그래프도 그려봤는데 만약에 내가 연봉 2만 달러 기준으로 환산연금 2만 달러 기준으로 1년을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받게 되나 연금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한 43달러 더 받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1000달러 되기 전까지는 그죠? 제가 1년을 더 세금 보고를 하면 또 요 뒤에 넘어가면 이제 구간이 꺾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늘어나죠. 늘어나는 속도가. 예, 그래서 어쨌든 각 연봉별로 제가 이걸 그려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비디오 화면에서 다시 보시면 좋은데 예, 이런 식으로 1년을 내가 만약에 10만 달러를 연봉을 받고 1년 더 일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36달러, 이 구간에서는 76달러가 늘어납니다. 연금액이요. 그다음에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은데 미국 방식에서는 이런 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환산 소득으로 4만 달러로 30년 일한 사람 곱하기 하면 120이 되죠. 그죠?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12만 불로 연봉 12만 불로 10년을 일하면은 이것도 12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경우가 미국에서는 이 평균이 똑같이 되고 그래서 연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저소득의 장기 가입자하고 고소득의 단기 가입자를 구별을 안 해요. 미국 이 소셜 연금에서는 그래서 같은 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슷한 경우에 한국 국민연금은 이거를 좀 구별해 가지고 이 장기 가입자가 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똑같이 되는 금액이라도 그거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찍 받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거 대략은 아실 테니까 설명은 안 드리고요. 뭐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표를 보이거나 이런 걸 어디서 들으면 사람들이 뭐를 기억하냐면 예를 들면 70살에 받으면은 여기 32%를 더 받는다더라. 그다음에 62세에 받으면 25%가 줄어든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66세가 기준인 사람이 4년을 미뤄서 70세에 받으면 32%, 원래 1년에 8%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 나이가 67세, 저 같은 사람 67세가 되면은 70세에 받으면 24%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을 때 70세는 32% 늘어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 따라 다른 거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보면은. 그다음 이런 것도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3년을 빨리 받으면 20%가 감소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3년을 늘리면 24%가 증가해요. 그래가지고 야 늘리는 거는 더 좋네, 더 많이 증가하네. 이거는 감소는 조금만 감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퍼센트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00달러 받는 게 1000달러를 받게 되면 이건 25%가 증가하는 거고 1000달러 받을 걸 3년을 미뤄가지고 1240달러 받으면 24%가 증가. 그러니까 비슷해요. 사실 증가하는 거는 더 빨리 받을 때 이 증가한 비율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받았을 때, 67세 받을 때, 70세 받을 때 내가 평생 받는 돈이 어느 게 유리하냐 그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누적 수령액을 해서 비교하는 그래프로 좀 유명한 그래프예요. 저도 제가 그래봤는데, 그럼 예를 들면 뭐 이 경우에 그죠? 원래 기준이 1000달러인 사람이 62%부터 700달러 받기 시작하면 누적이 쭉 이렇게 늘어나고 좀 천천히 늘어나겠죠. 67세에 받기 시작하면 이 녹색 선으로 늘어날 테고 70세에 늘어나면은 늦게 받긴 했지만 빨리 늘어나죠. 그죠? 1240달러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엔 좀 손해지만 좀 오래 사시면 그죠? 한 80 몇 세까지만 사셔도 이 늦게 받는 게 유리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늦게 받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일찍 받는 게 유리할까? 이런 것도 사람들 고민을 해요. 근데 해보면은 뭐 사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크로스 되는 게 한 80세쯤에 크로스 한다 그러는데 이게 딱 맞는 비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먼저 받는 돈하고 나중에 받는 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먼저 받는 게 좋죠, 당연히. 그죠? 이거 8년을 일찍 받는데 이때 받은 100달러는 돈하고 이때 받는 100달러 돈은 가치가 다른 이게 가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돈의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그 가치가 한 1년에 5%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비슷해져요. 비슷해지고
또 소셜 그 연금 그쪽의 계산은 한 8% 정도 적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렇게 뭐 어느 걸 받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좀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건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이건 이제 남자들이 그런 건데, 왜냐하면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나야 뭐 오래 살겠지만, 사실은 100살까지 살겠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그죠? 남자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남편분들이. 그죠? 그러면 그렇게 빨리면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게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인은 좀 오래 사신다면은 사실은 내가 늦게 받아가지고 많이 받으면, 그죠? 1200달 늘어나는 도면을 받으면 나중에 제가 죽은 후 제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오래 살면 어쨌든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금액을 키우는 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요. 뭐 이게 판단이 간단하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일찍 받는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뭐 당장 돈이 받고 싶겠죠.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 예, 그런 것 같고 일단 이때 안 받는 사람들은 좀 미뤘다가 거의 이렇게 이제 은퇴 기준 나이 때 받는 사람이 그다음 많고요. 예, 그렇긴 하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 내용을 설명드릴 건 아닌데 은퇴 기준 나이 이전에 만약에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아직도 파트타임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좀 있으면 연금이 깎이거든요. 사람들이 요 얘기는 많이 설명을 해요.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 설명을 많이 하는데 뭐를 이 얘기를 안 하냐면 이 깎인 금액이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내가 62세 파트타임 일을 해가지고 연금이 깎인다고 해서 날라가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66세, 67세 이후에 다시 돌려줘요. 미뤄지는 효과를 갖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연금이 깎인다. 오, 큰일 났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물론 당장 못 받으니까 좀 아실 수 있는데 어쨌든 날아가는 돈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만약 일을 하면 내 평균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을 더한 거니까 특히 지금까지 35년 일을 안 했으면 최근에 받은 소득이 이 평균 계산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늘어나서 연금이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35년 이상 일을 하신 분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미 옛날에 일을 한 게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배우자 연금은 뭐 길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배우자 연금이 있다는 게 잘 모르고 또 그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은 좀 유두리가 있으니까 회사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봉급을 내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얼마를 주고 아내 이름으로 얼마를 주고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유두리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잘 모르지만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연금을 좀 생각해 보니까 아내 이름은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아내도 연금을 받을게 뭐 이런 걸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아내의 소득을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억지로 만들어도 연금 안 들어나요. 왜? 배우자 연금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본인 연금 만들어봤자 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더 찾아보시고 제가 설명한 것들을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50% 이거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연금의 50%를 받는 대략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무조건 남편 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요즘 규정이 바뀌어서 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게시판 같은 데서 본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거는 특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요즘 규정이 바뀌어서 뭐 안 돼요 라고 하면은요 그 중에 한 10중 8구는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규정 진짜로 바뀐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신문 기사에도 제가 신문 기사에 봤는데 남편이 받는 액수의 절반을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이건 딴 얘기지만 배우자 연령에 상관없이 뭘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특히 이혼자는 이거 틀린 얘기거든요. 배우자 연령에 상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틀린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기사에도. 어쨌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연금은 다 기준 연금액 일단 정하고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가지고 증가압류를 곱하기 한다고요. 배우자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50%를 받는 게 아니고 최고 50%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디테일을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배우자는 그죠? 현재 지금 결혼 생활 중이신 분들은 1년 이상 결혼 생활 유지되는 분들 대부분 보통 이게 적용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배우자 연금 자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은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의 말이 어딘가 나오니까 이게 현재 결혼한 부부도 되는 줄 알고 얘기하는 분들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현재 부부인데 배우자 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0년 이상 결혼 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재혼하신 분은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 적용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건데 구별 안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조건들이 많아서 그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 금액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이 기준 나이 때 만약에 둘 다 동갑이고 기준 나이 때 67세에 만약에 받기 시작했다. 남편하고 아내가.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1000달러면 아내가 500달러 50%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받는 돈의 반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남편하고 관계가 없어요. 남편이 몇 살에부터 받기 시작했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배우자 연금.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받는 배우자 연금은요. 그 배우자 연금을 받는 아내가 몇 살부터 받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62세예요. 남편이 62세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밀어가지고 아니면 나이가 차이가 나서 67세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남편은 700달러를 받는 경우, 이 케이스에 700달러를 받는 경우고 아내는 500달러를 받아요. 반보다 훨씬 많죠. 700달러보다. 그죠? 또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남편은 67세에 받아 1000달러를 받아요. 근데 아내가 만약에 62세 때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325달러를 받는다고요. 500달러가 아니고. 그냥 50% 받는다 그러면 틀린 말인데도 이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내도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본인의 은퇴연금이 있으면 좀 더 복잡해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복잡하니까. 그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남편의 50%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얘기는 그것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별 관계 없으신 분은 그렇게 기억하면 되긴 해요. 50% 근처쯤 되고 아니면 좀 적어질 수도 있다. 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실제로 본인이 일을 하신 분들은 이거 좀 찾아보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 말씀도 안 드리겠지만 다른 게 있다는 사실만 유족연금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람들이 별로 미리 알아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당장 급하지도 않으니까 알아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어쨌든 기본은 어떤 기준 금액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남편이 받는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되긴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 거. 두 가지요. 하나는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일찍 한다는 거. 이게 보니까 특히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 미망인 아내분이 요즘도 뭐 힘들지만 예전에 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연금을 주기 시작해요. 유족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우리 보통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감액률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남편이 만약에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2세부터 받기 시작했다. 근데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분이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을 때 만약에 60세 정도의 쯤에서 이제 돌아가셨다 만약에 그런 분이면은 그때부터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기다리면 늘어나거든요 돈이요 돈이 늘어나니까 그럼 당장은 뭐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좀 밀어가지고 늘어난 돈을 받아야지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 하나 모르시냐면은 거기에 위도우스 리미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더 안 늘어나요 100%까지 82.5%까지만 늘어나거든요. 원래 PI의 기준 금액에 이건 모르시고 안 받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대요. 미국의 그 어떤 그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완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런 경우가 되면 굉장히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고. 이거 누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르고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관련 없으신 분에 상관없는데 홈페이지 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셔가지고 좀 찾아보셔가지고 이거 자기 걸 보시면 좋아요.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하나는 다른 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특히 이제 일을 하지 않은 아내분이 자기도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레코드가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주 깜짝 놀랐더니 자기는 뭐 좀 그래도 일 안 해도 받는다 들었는데 소셜 여기 가가지고 내 것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왜냐하면 요거는 소셜 텍스를 낸 기록에 대해서 일을 한 사람이 소셜 텍스를 낸 기록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분들은 기록이 없는 거가 원래 정상이고 그리고 그래도 예, 배우자는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67세에 얼마를 받고, 뭐 70세에 얼마를 받고, 62세에 얼마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 뭐냐면, 만약에 여기 70세라면은 이 70세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고 비슷한 소득 일을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은퇴를 한 다음에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때 이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지금 50세인데 받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그만둬도 뭐 당장은 못 받지만 한 10년 기다리면 한 15년, 20년 기다리면 이 정도 금액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현재 만약에 50세, 55세 일을 그만둬 가지고 일을 안 하면 이거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다 그때까지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한 거니까요. 그것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몇 살 되면 얼마를 받고 이렇게 보는 내 메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기 include a spouse가 뭐냐? 이걸 예스하면 뭐냐? 그런 게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내가 받을 돈, 내 어카운트에서 내가 받을 연금을 계산할 때 내 배우자가 근로기록이 있어 그 사람이 만약에 연금을 받을 게 많이 있는 거에 대한 내가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와이프는 일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스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해도 나올 게 없죠, 사실은. 그죠? 이 연금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에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나이 따라서 얼마를 받는다는 걸 좀 찾아보실 수 있고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에 또 디테일을 나중에 보시면은 저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일을 한 거에 기준으로 제 어카운트에서 저 때문에 제 아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그 은퇴 기준 나이 67세까지 저 같은 경우는 67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제 아내가 뭐 62세부터 받으면 얼마를 받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도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뭔지 좀 헷갈리니까. 세금 쪽도 이거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사 같은 데 찾아오면 하는 신문 기사 같은 데 찾아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연금도 세금을 내야 돼 가지고 부부가 얼마 범위면은 50%, 얼마 이상이면 얼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다른 신문에는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50%가 과세 대상이고 85%까지 과세 대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부부 수입이라고 그러죠. 이 부부 수입이 뭔지도 설명을 안 해요.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른다고요, 사실. 이것만 봐서는. 그러니까 기사들을 다 간단하게 쓰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읽으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구나. 뭐 이해를 한 것 같다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뭔지 모른다고요. 부부 수입이 정확하게 뭐가 3만 달러라는 소리인지 잘 모른다고요. 여기는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뭐를 합쳐가지고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앞에 기사도 그렇게 나왔지만 소셜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다. 이런 말하고 소셜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란 말하고 다른 말이죠. 그죠?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별 정보량이 없어요. 왜냐? 까지니까 up to 85%니까 10%일지도 모르고 20%인지도 모르고 50%인지도 모르고 85%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up to 85%일 뿐이지 얼마인지 모르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85%가 과세 대상이구나. 그래서 앞에 신문 기사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구별을 안 하고 사람들이 쓰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 별로 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냥 대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소셜연금 85%에 세금을 낸다라는 말하고 소셜연금의 85%를 세금으로 낸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그죠?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소셜연금 10,000불을 받았으면 그거의 85% 그죠? 8,500달러를 세금으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 나한테 남는 돈이 1,500달러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셜연금 받아봤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금 다 내고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다른 거죠. 이 얘기죠. 소셜연금의 85% 그러면 8,500달러가 세금 대상이 되고 그 세금 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결과적으로 얼마나 세금 내는지도 몰라요.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실질자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요새는 얘기 안 할 텐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는 나오지만 기사에 이런 범위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봤자
결론하고는 아무도 안 맞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봐봤자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근데 불행히도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소득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뭐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할 수는 없긴 하는데 이해는 가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 설명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어떤 회계사라는 분이 유튜브의 비디오에 설명한 거, 또 그분이 쓰는 어떤 그 신문 기사 칼럼에도 보니까 숫자는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소셜연금을 1년에 4만 5천 달러, 부부가 합쳐서 4만 5천 달러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소득이 3만 달러가 있다라는 케이스를 한다면 이 3만 달러하고 그 다음에 연금액의 50%를 합쳐가지고 그걸 컴바인드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4만 4천 달러를 초과했으므로 85%가 세금 대상이다. 그래서 4만 5천 곱하기 0.85를 해가지고 3만 8천 얼마가 세금 대상이 되고 이거를 합쳐서 6만 8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틀린 거거든요. 심지어는 회계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이거 아니고요. 여기서도 복잡하니까 다 얘기를 안 하지만 어쨌든 이거에 구간별로 나눠서 구간별로 50%, 85%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세금 대상인데 이게 이 예에서는 13,000달러 좀 해가지고 원래 내가 받은 이 45,000달러의 약 30%가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소득하고 합쳐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한 1,300달러 정도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4만 5천 달러 연금에 대해서 1,300달러, 한 3%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실효세율로.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한번 해봤냐면은 약간 전형적인 케이스로 한 달에 한 1,500달러, 이게 평균쯤 되거든요. 1,500달러 받는, 배우자 50%까지 받는 분, 또는 좀 많이 받는 분의 경우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 얼마쯤 이 정도, 10,000불, 20,000불, 30,000불 이렇게 있으면 얼마 정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는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한 5, 6만 불, 부부 경우에 한 5, 6만 불 정도가 넘으면 내 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 한 10% 정도 세금을 내요. 연금 수령액 자체에 결과적인 세금이. 그 다음에 한 2만 달러 정도, 한 3만 달러까지도 세금을 거의 안 내죠.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은 거의 없어요. 이 정도, 한 2, 3%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대략적인, 물론 금액 따라 다 다르니까 뭐 좀 다르지만 대체적인 그 추세는 이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얼마쯤 내는지. 이런 거는 다른 데는 좀 설명이 좀 없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소셜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비교한 건데, 예, 기본적으로 한국은 세금을 적게 내고, 그 다음에 기준 금액도 좀 작고, 그 다음에 일찍 받고요. 미국보다 일찍 받습니다. 옛날에 한 5, 6세 정도 빨리 받고, 나중 되면은 한 2세 정도 빨리 받고요. 미국보다 빨리 받고, 그 대신에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금액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액을 좀 적게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우자 연금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메인의 50%보다 그거 좀 적게 주긴 하지만 그다음에 유전 연금도 이거에 100%를 주는데 한국은 훨씬 적습니다. 금액이. 이런 면에서는 미국 소셜 연금이 훨씬 좋아요. 이 배우자 쪽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한국은 반환 일식은 그래가지고 미국에 영주권 받고 이러면 이거 돌려주는 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주는 게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몇 년 일하다가 한국 돌아가시는 분들, 그동안 한 몇 년 정도 소셜 텍스를 내고 한국 돌아가신 분들은 그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건 가능하지만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 국민연금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그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특히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쪽에 몰아가지고 한 곳에서 몰아서 받을 수 있다, 합쳐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또 만약에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7년이면 이거 합산해가지고 뭐 한국에서 이거 전체 17년이니까 그죠? 17년분의 10, 그다음 미국은 17년분의 7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비례로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상당히 틀린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좀 다른 얘기고요. 예, 좀 여기 뭐 설명이 좀 있긴 합니다. 예, 특히 미국은 한국 연금과 관련 없이 그냥 미국 낸 거에 대해서 계산해서 연금을 주고요. 사실 한국 것도 결과적으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미국 소득이 한국 국민연금 계산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소득이 미국 소셜연금 계산하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 그 전체적인 물가나 그 연봉 차이가 2배가 넘게 나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 버리면 굉장히 이상하게 계산되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섞어가서 계산한다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금도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국 소셜연금도 한국에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이거 모르는 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을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금 내지 않습니다. 이게 한미 조세 조약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 또 세금 얘기하면 이것도 잠깐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세금에서 레지던트라고 부르는 거 하고 근데 이거를 레지던트란 말이 나고 영주권자가 원래 정식 명칭이 lawful permanent resident거든요. 여기도 레지던트가 나오니까 이 세법상의 레지던트가 영주권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세무사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다른 그 개념이거든요. 다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어떤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레지던트가 누구를 뜻하는지. 한국에 가면은 세금, 연금을 못 받는다. 영주권 포기하고 못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아시죠? 포기해도 받을 수 있죠. 그죠? 예, 한국 가셔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가면은 뭐 세금을 떼고 준다.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30%를 얘기하는 되게 많아요. 사실은 25.5%를 떼거든요.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맞는데 30% 틀린 걸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좀 많이 본 건데 꽤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분들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원선 징수를 하는데 한국에 돌아가신 분, 영주권 없이 돌아가신 분이요. 한국에서 받으면 세금 받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거든요. 그 세금 규정에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돌려받다고 얘기하는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개 말씀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데 한국 가면 세금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아까 좀 얘기 좀 했었죠. 그죠? 미국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대개는 한국 가신 분들보다는 적게 내요. 한국은 이걸 25.5%를 내니까 많이 내는 거고 사실은 그거보단 대부분은 다 적게 내요. 많이 내봤자 한 10%좀 내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는데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내고 한국 가면 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분들의 경우는 맞긴 해요. 예, 맞는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니죠. 예, 이까지 굉장히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